오늘은 뉴스의 맥락 대신 선거의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진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도 안 남았어요. 그죠? 네. 예. 마지막 총력전으로 뭐 선거운동도 아주 뜨겁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관심은 주로 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만큼이나 또 주목해야 할 선거가 바로 지방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수민 씨도 지방의원 네. 출신이잖아요. 예. 요맘때 후보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유권자들의 냉대, 냉대. 무관심, 네, 명함 받으면 막 버리고 찢고, 바로 앞에서. 네. 경험해 보셨어요? 심지어는 침을 뱉기도 하고 명함 위에다가. 진짜? 네. 그런 냉대들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사실 지방의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경남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해봤죠. 가장 관심 있는 선거가 어디인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 선거에 관심 있다 48.2%, 시장 군수에 관심 있다가 21%, 대체로 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그러네요.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관심을 표현한 분들은 5.4%, 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는 분들은 5.3%에 머물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나 시장 같은 단체장에 주로 관심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지방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까요? 우리나라가 정치 행정이 장 위주로 돼 있어요. 예. 의회보다는 행정부, 예. 예. 위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도지사 이러면 오 이러는데 이제 도의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확 와닿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련한 오늘의 주제, 도를 아십니까? 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작은 국회라 불리는 도의회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도를 아십니까 하고 길에서 잡으면 좀 무서워서 네. 칼도자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길도자인 것이죠. 네. 도정을 보는 도의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의회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런 해석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시나 군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멀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남 도민들에게 이번에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체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이거 예상보다 많아요. 제 생각보다는 62.7%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37.3%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62.7%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편 아닌가요? 모든 후보를 알지는 못하는데 한두 명만 알아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잘 잊어버립니다. 모른다는 거죠. 네. 이 4년 동안 경남 지역의 살림과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도의원 선거입니다. 총 58명 일꾼이 이번 선거에서 선출이 되는 거죠.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은 14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7명, 진주가 4명, 그리고 양산도 4명이고요. 거제 3명, 그리고 다른 곳 밀양, 사천, 통영, 그리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2명 또는 1명을 뽑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도의원 하면은 구체적으로 도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도입니까? 왜 이런거 못 물어봅니까? 도를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댓글 도는 그동안 도의회는 잘 운영되어 왔는가? 민선 6기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만큼 조례 재개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경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민선 6기 제10대 의회 조례안 성적입니다. 직접 대표 발의한 의안들을 집계를 했는데 모두 247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 1등은 이규상 의원 21건을 발의했고요. 양혜영 의원이 18건,
이성용 의원이 15건, 천영기 의원이 12건, 그리고 이성의 하선영 의원이 9건 등입니다. 사는 임기 동안에 3건 이하로 발의하신 분들이 25명이나 돼요. 네. 그 절반 정도가 1년에 한 건도 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조례 재개정 이 발의 건수 파악을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조례는 대표 발의 의원이 있고 공동 발의 의원이 있거든요. 네. 대표 발의 의원이 주로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제 공동 발의 의원은 발의가 되기 위해서 연서명 정도 하는 예. 그런 수준이라서 물론 공동 발의 의원 중에서 이따금 대표 발의 의원 못지않게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소위 숟가락만 얹는. 네, 예. 서명만 하는 수준이거나 혹은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시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공동 발의는 좀 그 성과 측정해서 일단은 좀 제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수민 전 네. 의원님, 네.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몇 건이나 어떤 발의하셨어요? 몇 건이나? 몇 건, 이게 순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원 중에서 제일 최다로 대표 최다 발의를 발의, 최다 발의.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재선이 안 되셨을까요? 너무 아픈 질문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집 청소를 하다 보면은 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잘못하다가 좀 쓸모있는 물건을 섞어서 버리기도 해요. 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유가 참 좋습니다. 예, 쓸모있는 물건이셨던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못 나온 겁니까, 그러면? 자, 뭐 도정을 평가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도정 발언, 이제 본회의 열리면 의원들이 하게 되는 건데 그것 또한 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정 발언 보통 보면은 굉장히 세게 하고 막 아주 자극적인 발언도 나오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이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지방에서 못 보는데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 참, 어허 참.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선 6기 경남 도의원 도정 질문 횟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수견팀이 통계를 냈습니다. 네. 자, 가장 많이 질문한 의원, 권율관 의원 28건, 박병영 의원 23건, 천영기 의원 20건, 그리고 공동 4위가 3명인데요. 이갑재, 진병영, 전현숙 의원이 19번의 도정 질문을.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도정 질문 한 번도 안 한 의원들이 11명이에요. 임기 동안.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전체 55명 중에 11명이면 전체 20%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전에 도의회가 그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제기를 하는데 그 한계는 상임위가 정해져 있어서 의원이 다룰 수 있는 분야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근데 도정 질문은 본회의에서 펼쳐지는 것이라서 다른 상임위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다뤄볼 수 있다. 네. 그런 취지가 있고 되게 그리고 중요하네요, 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징크스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이런 본회의 질문을 하는 의원은 예. 재선에 실패한다. 라고 하는 징크스도 그건 뭐 근거 있습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서 저 의원은 너무 네. 까탈스럽다. 예를 들면 네. 예민하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주요 유권자이거든요. 예. 불행히도 제가 그것을 입증시켜주고만 의원이 되었죠. 서늘하게. 최다 시정 질문. 대신 뭐 듣자니 일문일답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의원은 이제 일괄 질문, 일괄 질문? 답변. 그건 왜 그렇죠? 이게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일문일답을 하면은 사실 준비를 잘한 의원 입장에서는 네. 문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마치 수사할 때 유도신문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밝혀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부터 원고를 다 짜놓고 그리고 그 원고 내용을 또 일일이 예, 숙제할 수 있도록 네, 미리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네, 전달까지 해줍니다. 네, 그러고 짜고치기네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남는 부분을 보충 질문 답변 이렇게 보충을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보충 질문 내용까지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안 알려줬더니 네. 토라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낙선으로. 많이 삐지셨네. 죄송합니다. 네, 선거 때 외치는 구호들만 들어보면 정말 도민들을 뼛속까지 사랑할 것 같은데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평가를 해보는 건 도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도정을 움직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또 의정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정비를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지방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가 실시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월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현재 도의원들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죠? 경남도의원의 월정 수당은 3,899만 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5,699만 원. 한 달에 한 47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네.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굉장히 많은데요. 경남도 의장은 6,065만 5천 원, 부의장은 6,065만 원. 네. 의장이 5천 원도 많네요. 이건 의장하고 부의장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5천 원 하신 차인가요? 건가? 네. 한 끗 차이가 아니고 5천 원 차이인데요. 예. 그 상임위원장 7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각각 1년에 1,800만 원, 합하면 1억 2,6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의장단이 1년에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2억 4,700만 원. 이게 업무 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제 업무 추진비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전국 지방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회에서는 혈압 약으로 혈압약? 네, 어떤 개인의 의장님께서 혈압약?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다, 나이가 많다라고 네, 굉장히 소박하게 답을 4년 동안 특정 식당에서 2천만 원 넘는 예. 네, 금액이 결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과연? 맛집 탐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무 추진비 총액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장을 해주면 그만큼 억지로라도 더 쓰게 되려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정 활동에서 이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그것을 좀 더 실효성 있는 활동 쪽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의정 보고서를 의원이 펴낼 때 사비로 펴내고 있거든요. 아, 주민분들은 이것도 지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많은 부분들을 사비에 공적 활동들을 또 드리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차라리 예산을 좀 옮겨 놓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업무 추진비가 상당하다 비용이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뭐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 의원들도 사실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처우를 받는 만큼 훌륭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평가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도 못하고 그 의원직 유지도 못하고 뭐 중도에 하차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로 도의원들 외유성 해외여행 논란 뉴스에 참 자주 오르내리잖아요. 지금 뭐 제일 먼저 모두 다 같이 떠오르는 분은 지난해에 레밍 발언했던 충북 김학철 도의원 뭐 잊을 수가 없는데 의원들이 사전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가기로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중에 동료 의원 한 명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의원이 아닌데 사비를 보태서 나간 거다. 사비 내고 나간 거야. 그리고 공식 일정에는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의원 해외 연수 가는데 왜 전직 의원이 전 의원이 같이 가?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이제 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좀 성의 없이 작성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 복붙, 긁어붙이기, 복사하고 붙이기.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예. 긁어붙이는 이런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복붙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로봇 풋인가 뭐,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심지어는 이제 복붙, 네, 긁어붙이기, 네, 복사하고 붙이기.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예. 긁어붙이는 세대를 가르는 선. 우리 시 기자님은 옛날 사람인 걸로 바로 못 알아두셔서 원래 해외 연수의 취지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활동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관광이더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이 해외 여행의 정식 명칭은 국외 공무 연수예요. 네. 꼭 안 좋은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국외 공무 연수 필요하고 벤치마킹에서 도입할 수 있다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원래 취지에만 맞게 이용을 한다면 이라는 네네. 전제가 필요하겠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외 공무연수였나요? 네네. 네,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보내줄 건 보내줍시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네. 안 가신 겁니까? 못 가신 겁니까? 안 갈 생각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제 좀 자기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타 지역 의원들하고 계획도 했었는데 무산이 됐나요? 무산이 되거나 일정이 안 맞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한 번도 못 가게 됐어요. 좀 억울하시겠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업무 추진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오늘 지금 업무 추진비는 우리 모든 김수현 의원이 평론가 쓸 수가 판이 없어요. 깔렸습니다. 자,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방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겸직도 문제 제기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민선 6기 도의원 55명 가운데 14명이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네. 네. 신고된 것만 14명 네네네.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네, 홈페이지에는 알리지 않았고요.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 끝에 현재는 어떤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이 됐는데요. 근데 지방 의원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풀려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겸직을 해서 소속 상임위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농산위에는 해당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농산위에 소속됩니다. 근데 그 소속되는 이유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의해서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이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상임위에 소속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명의로 안 해놓습니다. 의원들이 보통 타인의 명의라든지 아니면 자기 와이프를 명의로 해서 사업주를 변경하고 난 뒤에 자기가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하듯이 본인이 떳떳하면 굳이 그러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5,900만 원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눈도 돌리지 말고 제대로 임무 부여받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초심을 버리지 않고 제대로 활동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진정하게 도민들에게 평가받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번 잘못 결정된 정책 그리고 입법은 사실 다시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도민들에게도 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지원 중단 조례안인데요. 조례안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 무상급식 중단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의원들 11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지만 통과됐습니다. 딸치기 통과도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진주 의료원과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소환을 내걸었던 엄마들이 이번에 지방의원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급식소 영양사 업무를 23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여자고등학교에 근무를 합니다. 16세에서 19세의 그 여학생들이 바라보는 무상급식의 문제 굉장히 아이들이 민감합니다. 얘기합니다. 저는요 무상급식 안 먹겠습니다.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저는 무상으로는 먹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아픔이 있다는 거죠. 많이들 얘기들 하십니다. 지금도 얘기들 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급식비 내게 하고 없는 사람들을 안 내게 하는 선별복지 차원으로 가면 되지 왜 보편복지로 가느냐. 현장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의원님들 학교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무상급식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또 의원들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필요성을 느낀 것은 사실 그쯤이죠. 예. 당론으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 결정이 딱 떨어지면 마치 거수기가 되어서 로봇처럼 움직인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숨을 못 쉬겠어요. 또 의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수 당의 의원들이 대거 진출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이 문제들은 막아야 되겠구나. 단 한 명의 정신 똑바로 박힌 도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를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통해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도의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경남하고 특히 울산이고 대구, 경북이나 이것은 또 특히나 같은 당이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해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진보적인 의견 또 보수적인 의견들이 뭉쳐서 도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융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 자체 존립 의미가 자꾸 없다는 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도정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출마하는 도의원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도의원 55명 가운데 상당수가 단체장 또는 도의원에 출마하는데요. 22명이 도의원에 재출마를 합니다. 전체 지금 141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이건 지역구 도의원인데요. 이 중에 5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현재 1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래도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도지사보다 더 중요한 선택. 지역 살림을 맡길 도의원들에 대한 전격 해부의 시간. 도를 하십니까? 예, 이거 참 제목 잘 지었네요. 들을수록. 도 닦는 마음으로 소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모처럼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지방선거를 맞이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유권자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유권자들도 책임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저의 명함을 버리신 분들을 포함한 선거에 무관심한 예. 분들께 3글자로 소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어허 참. 아, 우리 김수민 평론가 뒤끝 있으시다. 그때 그 명함 버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네, 경남도 예산이 1년에 11조, 그러니까 도청 11조 그리고 교육청이 4조 해서 경남도 예산이 1년에 15조입니다. 4년이면 60조죠. 내가 잘 뽑으면 예산을 더 좋은 곳,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